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요. 가끔씩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오는, 네이버 카페에서는 제가 질문에 대한 답들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영상 답변을 원하시지 않는 분은 답변을 당연히 안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비슷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페에서 질문을 하실 때 본인의 사진 같은 게 올라오는 게 싫으시면은 밑에 동영상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답변 자체는 저희가 이제 카페에 가입하기 전에 할 때 동영상으로 답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시라고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고요. 수술 후 다른 병원에서 한 달 차에 저한테 조기질 수술을 받았고요. 당일날 쓰셨어요. 사실 눈이 부어 있고 힘드실 건데 당일날 후기를 쓰셔서 참 놀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러 수술을 받으시고 한 달째였는데 저희 카페에 정말 많이 들어오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술방에 감사의 글을 남기셨는데요. 너무 이제 이런 후기를 올려주시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저 역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카페에 이런 후기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수술은 2006년도에 쌍꺼풀 수술을 하고 오른쪽 눈이 풀리셔서요. 2012년에 쌍꺼풀 재수술을 하고 다시 오른쪽 눈이 풀려서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다시 수술을 하셨습니다. 10월 8일 날, 올해 2022년 10월 8일 날 듀얼 트임, 저는 뒷트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언급은 안 하겠고요. 절개법 쌍꺼풀 수술을 했고, 눈매 교정을 했고, 안아지방 이식을 했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 많은 수술을 하셨습니다. 좀 과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수술 후에, 제가 제 수술 후에 보면은 이 듀얼 트임 한 게 조금은 위화감이 있지만 그래도 쌍꺼풀 자체가 괜찮아지고 눈 자체가 어느 정도 정상화돼서 아주 위화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돌출눈이고 토안이라서 통증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찰상 그렇게 돌출눈으로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좀 함몰이 있었습니다. 토안이 심하게 왔죠. 실제로 토안이 보통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진찰했을 때 토안으로 오시는 분들이 수술 후에 이 정도가 보인다면 사실은 좀 기다려 볼 만합니다. 부기등에 의해서 그 정도의 토안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라는 게요, 물론 실눈을 뜨고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 감는 힘과 뜨는 힘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눈매 교정을 통해서 뜨는 힘을 어느 정도 강화시키면 감는 힘이 거기에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 기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사람의 적응력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을 보면 이 토안은 눈매 교정이 굉장히 강해서 생깁니다. 우리가 토안이 와서 저에게도 카페에도 굉장히 많은 문의를 하시고 그러는데요. 토안은 모든 수술에 올 수가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에서도 올 수 있고요. 눈매 교정 수술에서 특히 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눈,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눈으로서는 원래 쌍꺼풀이 생기면 되지도 않고요. 구조적으로 쌍꺼풀이 없는 눈, 그리고 좀 작고 째진 눈에 맞게끔 우리 눈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를 바꿔서 쌍꺼풀을 만들고 눈을 크게 하는 거죠. 구조 변경이죠. 일종의 구조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파가 생깁니다. 이 여파는 실이겠죠. 우리가 수술을 함으로써 잃는 거겠죠. 득은 쌍꺼풀이 생기고 눈이 커지는 거겠죠. 우리가 득실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성형수술이랑 항상 득실을 계산합니다. 귀에서 연고를 떼서 코끝에 모양을 더 내주는데 귀의 연고를 일종의 손상이죠. 떼내니까요. 그렇지만 이거를 뗐을 때 실보다 코끝을 예쁘게 했을 때 득이 더 많기 때문에 코에 연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형수술은 물물교환이에요.
어떤 거를 하나를 얻었을 때 득이 더 많으면 그거를 시행을 하는 거죠. 물론 환자의 동의하에. 쌍꺼풀 수술을 제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이 원하고 동의하에 하는 거죠. 근데 이 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대급부죠. 구조가 바뀌어서 생긴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안구건조라든지 토한이라든지 두통, 통증,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수술하면 이거를 최소화시키면서 모양은 최대화시키는 게 성형수술이겠죠. 항상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모든 게 바비 인형처럼 완벽하게 우리가 가끔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5, 60대에 주름 수술을 하면서 눈이 많이 처져서 눈 아래를 마네킹처럼 팽팽하게 20대로 돌아가고 싶다.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반대부는 후폭풍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득실을 따져서 이런 후폭풍이 좀 적게 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내려고 하죠. 코만 해도요. 환자분들은 굉장히 높고 서양인 코 같은 코를 원할 것입니다. 그게 과연 아름다운 것일까 하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높기만 하고 코끝이 뾰족하면요 예쁘긴 하겠죠. 코 사진만 찍으면. 그런데 그 자체는 예쁠 수 있는데 코끝을 뾰족하게 함으로써 잃는 것들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중격을 사용해서 딱딱하게 코끝을 쫙 빼버리면은요 들리거나 그런 거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코끝의 움직임이 제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잃어버리는 것들을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의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환자분들이 수술을 잘 안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참 의사들도 어느 정도 줄다리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분들도 막연하게 성형수술을 해서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와의 인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좀 환자 의사 간의 어떤 신뢰관계 같은 게 잘 만들어졌을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여담으로 넘어갔었는데요. 환자분이 이렇게 토한이 있으셔서 과교정돼서 토한이 있으셔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토한의 경우에 환자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피부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피부 부족으로 토한이 올 정도면요 속눈썹이라든지 점막 들리면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아예 거의 뒤집어질 정도가 돼야 돼요. 피부 부족이라면. 실제로 구조가 눈꺼풀의 구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있어요. 피부가 부족하다면 이게 단축된 거죠. 그러면 이게 먼저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딸려서. 근데 환자분들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상에서 피부 부족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토한이 있는데요. 피부 부족해서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토한 원인은요. 정확하게 물론 피부 부족도 일부의 요소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한의 다른 원인들에 첨가되는 것 뿐입니다. 첫 번째가 눈매 교정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알륜근의 손상입니다. 피부 손상보다 알륜근의 손상이 더 토한을 일으킬 수 있죠. 세 번째가 심한 유착입니다. 조직에. 이 세 가지 원인이 더 큰 원인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상하게 토한이면 피부 부족이다라는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요. 또 제가 환자를 보는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도 이상하게 피부 부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술하신 병원에서 이 토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교정을 풀었습니다. 다 풀고 나니까 눈이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양쪽이 다르고요. 실제로 보면 눈 많은 사진인데요. 이제 인상이 좀 우스꽝스러워지죠. 여기가 두꺼우면서 여기는 눈매가 부족하죠. 약해졌죠. 여기에 비해서 강하고요. 그리고 이쪽 눈을 뜨기가 힘들어지니까 여기에 과하게 부하가 걸리면서 쭉 들어가면서 눈이 좀 강하게 뜨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한 달째 저를 찾아오셨고요. 수술 당일날 이런 상태였습니다. 실제 보면 더 심하고요.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놓으셨습니다.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수술 당일날 사진인데 현재는 이제 완전히 테이프도 떼고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부분 아직은 수술 후에 어떤 회복 과정 중에 보일 수 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양쪽 눈의 대칭도 거의 맞아졌고요. 쌍꺼풀도 환자분이 원하는 말광형 인아웃 형태의 밖으로 갈수록 좀 넓어지는 형태의 쌍꺼풀로 다시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서
며칠 전에도 경과를 봤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한, 이 정도의 토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건 다 좋아집니다. 부기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조직 부기가 심해지니까 조직 압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피부가 부족하다면 이미 얘는 이렇게 올라가 버려야 돼요. 들려버려야 돼요. 이건 피부 부족이 아니에요. 항상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수술 전에 꼬맨 양상이나 뭐 이건 실밥을 뽑았는데 이렇게 더 심하다고 뭐 올리셨는데요. 사실 뭐 피부를 꼬매는 거는 어느 정도 의사의 좀 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꼬매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제 아들이 얼마 전에 티눈을 제거했는데요. 사실 봐주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 상처가 제대로 나았는지. 환자분들은 의사가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해주기 원해요. 근데 가족이나 제 몸은요, 사실 제 몸에 어디가 다치면 저는 그냥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한테 칼을 댄다는 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칼을 대는 거예요. 나무 몸이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정상적인 의대 생활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의사가 됐다면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선생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나무 몸에다 칼을 대는 건요, 내 몸에다 대는 것보다 더 부담을 갖고 돼요. 환자분들 오해를 하세요. 너 가족한테 하는 것처럼 해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 가족한테는 더 못해요, 사실. 제 가족은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제 가족이 아니에요. 더 힘든 존재거든요. 제가 수술을 하고 그 수술의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몸에 칼을 댈 때는요, 엄청난 신중을 기하고요.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모든 걸 알 수 있지 않죠. 눈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요.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는 정말로 이 환자분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나무 몸이거든요. 내 몸이라면 뭐 좀 저 발에 끼나도 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렇지만 나무 몸에 칼을 댈 때는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저는 최소한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서 수술을 하고 마지막에 피부 하나를 꼬맬 때도요, 한 땀 한 땀 정말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환자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요. 조금의 어떤 안 좋은 결과로 다른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았어도 어떤 트러블이 있고 또 저한테 받았어도 그런 게 있더라도 이 의사가 환자를 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성을 다해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정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